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여러분들의 재물운의 특징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적으로 문제가 있고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운적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재물운과 관련이 돼 있어서 과도기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있는 텀이라던가 여러분들께서 이직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직 사이에 있는 어떤 텀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공백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수기에 좀 돌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재물운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뭐 일상적인 생활의 지출 같은 정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수입이 여러분들한테 적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출을 줄이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딱히 나한테 딱 떨어지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긴 하고요. 계약 같은 것들도 이제 프리랜서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 일이 끝나고 다음 계약까지가 좀 텀이 발생이 되면서 공백기가 생기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손실수 같은 것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나 주식 같은 거를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뭔가 벌어들인다라기보다는 지출을 제어하고 가시는 편이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도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현상처럼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재물운이 고속도로를 타듯이 빵 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수입도 증가하지만 지출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출이 여러분들의 수입을 능가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큰 돈을 굴리게 되시면서 수입도 커지는 만큼 연구비나 개발비나 이런 쪽의 지출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된다던가 이런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직장인이시다, 정말 이직이라던가 뭐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 변동을 거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하실 건데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절약을 하셨다던가 뒤로 지출을 미루고 계셨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 같이 보여줍니다. 만약에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좀 커가지고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어서 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속도감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어떤 투자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목돈을 좀 굴리게 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흐름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의 수익성을 좀 보게 되시는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묵혀놓는 개념, 여러분들께서 저축하는 개념으로 돈을 운용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단타처럼 이렇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재물운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길 바랄게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인 경우에도요, 계약금이라던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얻고 가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지출수도 좀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원활하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영리한 방향으로 재물운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비성 지출을 늘리신다라기보다는 투자성 지출을 늘리시는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재물운을 운용하시기에 안 좋은 시기이신 건 맞는데요.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한 재물운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로소득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투자나 사업소득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 뭔가 간과했던 부분들, 거기에서 재물운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한 끝을 좀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운 같은 게 썩 좋지 않은 시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은 어떤 수익성 때문에 빼지 못하고 있었던 주식이나 어떤 펀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호재가 뜨게 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을 현금화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투자 유치라던가 자금 유치 같은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하게 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주의, 시장 자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전운을 좀 끌어오시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직업적인 부분이 원래 투자 심사역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투자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것에 해당이 됩니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좀 안 난다거나 뭐 이러셨던 거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실적, 부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해서 기대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냥 자금 회수, 내가 원금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좀 수익이 마련이 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의 반전 같은 거를 잃어본다라고 하니까요. 그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열리는 루트는요. 근로소득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조금 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 주의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의 주의점 계속 8번 컵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섣부른 판단 때문에 너무 이른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른 포기 같은 거. 자,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게 주식이었죠.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 원금이라도 건져야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손절을 쳐서 좀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만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매도 시기를 잘못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섣부른 종료, 섣부른 판단 같은 것들 아직 한 끝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좀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포기해버리시는 거 이게 좀 부정적인 주의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당장이라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만간 그 시점이 끝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매물이 안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현금화가 안 되니까 전전긍긍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어쩌지? 저쩌지? 이거 그냥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시장에 내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금융기관이라던가 다른 방향의 루트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입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요. 그 부분 말씀을 드려요. 한마디로 포기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을 타실 때 기회는 또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회에 해당이 되냐면 내가 그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시를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시를 안 들면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자, 주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손실을 좀 본 것 같아서요. 이거 그냥 여기서라도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고요. 그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뭔가 생기게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드디어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매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금을 재투자할 곳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정말 좋은 정보를 들어서 단타성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득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갈 만한 것이 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안 된다, 손절 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거기에서 오히려 이득이 나는 것, 플러스 알파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같이 딸려오시는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사은품처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쪽의 산업 분야가 좀 잘 되면 플러스 알파로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해서요. 거기까지도 좀 기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메인 재물운 플러스 알파로 사이드 이득까지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메시지, 정보로서 도달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는데 메인 사냥감은 사슴인데 사슴을 쫓다 보니까 사슴도 잡았는데 옆에 토끼도 있어.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일거양득의 운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이제 포기하거나 손절하려고 하거나 이제 내가 놓아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요. 한 번에 큰 수익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2% 정도 수익을 받다가 이제 이익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또 거기서 2% 보고 2% 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목돈을 한 큐에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단계적인 부분 쪼개서 가시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안전 자산은 안전 자산대로 또 이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굴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성과 모험심 이 두 가지를 좀 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밸런스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업을 하고 계신 분들, 투자 심사역이라던가 투자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큰 수익을 대단히 크게 마련을 해서 뭔가 그거를 베이스로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마련이 되는 이익 실현이 된 부분을 바탕으로 뭔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금이 손실이 되지 않는 형태, 최소한 원금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차근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 매매를 좀 하시고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익금이라던가 차익금 같은 것들을 좀 굴려보시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잔금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금융기관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좀 급정 같은 거를 마련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는요, 한 가지의 어떤 자금의 루트를 마련하시기보다는 좀 다방면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돈 관리가 복잡해진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마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돈과 관련이 돼 있어서는 약간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실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본인의 이득 잘 보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빠르게 진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삶의 비전과 목표를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재물운이 슬슬 어떤 흐름을 타게 될 거고 빠르게 이어지실 건데 여기에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당장 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나 비전에 대해서 놓치는 거에 대한 주의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멀리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에 급한 불을 끄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급한 불을 계속 끄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멀리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잘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삶, 일상, 라이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 투자와 관련이 돼서 아니면 이 이슈와 관련이 돼서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직업적인 부분이나 삶의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계획을 세워보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과 결부시켜서 이런 금전의 계획, 재물적인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재물운의 상황이 사실 그래요. 재물운 보시는 분들이 사실 답답해서 보실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재물운과 관련이 돼 있어서는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좀 많이 계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의 삶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돈과 관련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견이 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 같은 게 여러분들 삶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재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의 걱정 때문에 다른 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짐이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반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딱히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상황의 반전, 금전적인 부분들이 나아질 만한 기미가 지금으로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견뎌내는 거에 조금 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은 바뀌었고 어떤 상황들은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상황이나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금전적인 부분의 방법을 찾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상황이 좀 바뀐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이러신 분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직이나 퇴사를 좀 하게 되셨다던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 금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내가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 건강도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열리는 재물운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재물운의 형태는요, 단번에 나아지진 않지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점점 축적되어 가고 증가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우상향을 그려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 얼마 전까지도요. 돈 문제 때문에 이제 회생 절차 밟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끝나서 이제 제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쌓아가는 재물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막했던 지점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하면 쌓이고 모이고 하는 흐름들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좌절하시기보다는 지금 잘 해오셨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 변동이 급작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복권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럼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갖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큰 목돈의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재물운이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다음 달 지출이 얼마가 될까, 소득이 얼마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루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고요. 요즘에 이제 개인회생도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밟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모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던가 뭐 이런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납부해야 되는 게 있었다. 금전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채무가 끝나게 되는 것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허리 펴고 지내실 수 있는 상황,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른 이슈가 터져서 여러분들 재물운에 손상을 줄 걸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요, 뭘 하나 끝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계셨던 뭐 일종의 제가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채무 같은 겁니다. 채무가 끝났다. 빚을 다 갚았다.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했다. 뭐 요런 개념에 좀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하나 끝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제로보다 낮은 마이너스 상태 있잖아요.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제 제로를 지나서 이제 양의 세계, 플러스의 세계를 좀 가게 되는 그런 느낌들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데스밸리 지난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 끝내고 드디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들, 손익분기를 넘겼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의 성과를 보고 들어오게 되는 좋은 제안, 제시, 협력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채무를 갚아나가고 계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 잘 벌어들이시는데 그런 성실함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취업 자리가 들어온다던가 제한 사항이 들어온다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데스밸리 무난히 지나가시면서 손익분기도 좀 지나가시고 이제 매출 이익이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성적인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제안이나 투자, 여러분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원래 루틴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셨던 해결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돈의 문제 같은 것들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온전히 여러분들이 번 것이 나의 돈이 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겠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잉여 자금을 가지고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지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마음 급하게 가는 게 주의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재물운은요, 차근차근 쌓여가는 재물운인데, 이걸 급하게 운영하시거나 좀 마음이 다급해져서 남들처럼 투자를 해볼까? 굴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시면 좀 실패가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걸 다 잃어버려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을 100% 200% 쓸 수 없다는 점인 거죠. 지금의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 것은 좀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보면은 예적금, 뭐 요런 느낌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주식이 좀 핫하니까 투자를 해봐 라던가, 아니면 이제 돈이 벌린다라고 하니까 일을 더 많이 늘려봐 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운을 약간 저해시키는 거, 잘 못 쓰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차분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마음 급하게 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은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반감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되고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친구한테도 밥 한번 사고 뭐 이런 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변에 약간의 오지랖이라던가 참견이라던가 돈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해준다던가 이러시기보다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더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재테크 같은 거 관련한 영상이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거 들을 때도요, 기본적으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뭘 시작하라고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기준점은 1,000만 원이네, 3,000만 원이네, 5,000만 원이네,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카드에서는 좀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약간 사교성이 좋고 주변을 좀 잘 챙기시는 타입이신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카드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향이 오히려 금전운, 재물운에서는 좀 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조금 여러분들 이기적이다, 나 좀 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본인 것만 일단은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운을 타실 때 기회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운을 타실 때 기회는요,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뭘 가져다 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나 아니면 정책 자금, 아니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들이 들어올 때, 실제 어떤 정책의 시행 같은 것들이 추가적인 이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요즘 민생지원금 이야기 많잖아요. 이제 민생지원금까지 플러스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하고 이제 취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연계해주는 취업 장려 프로그램을 좀 타게 되시면서 이제 거기서도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돈을 좀 마련을 해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회, 제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조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여져요. 6개 소드, 6개의 펜타클, 6개의 컵. 6번이 계속 나오는데 6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러버스, 사랑, 연인, 뭐 이런 걸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어떤 무언가의 조력, 귀인,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전형적으로 이제 공무원 카드예요. 공무원 카드라서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공무원이 무언가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점도 잘 보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여기에 전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로 인한 여러분들이 뭔가 받을 거리, 이득거리, 이해관계가 설정이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챙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챙김을 받는 쪽이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번 잘 영리하게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카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의 어떤 조력,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활용,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확실하게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에요. 무리한 투자.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금을 투여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안정한 자금 운용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에 하도 투자 관련해서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 받아서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돈이 몇 배로 불어요. 막 이런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런 상담 건이 오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투자나 다른 사람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돈 불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근로나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조력을 받는 쪽, 정책 자금을 활용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뭔가 사적인 조직, 사적인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보다는 본래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간관계적인 부분들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뭘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접근해서 투자 제안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알지도 못했고 도와준답시고 왔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날 도와줄까라고 한 번 정도는 꼬아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려요. 약간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돈 관련해서 실수만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유일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어떤 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신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는요, 정말 하늘이 여러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어떤 방향,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들어오실 건데, 이게 신의 시그널이라는 걸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느님이 날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어떤 나룻배가 와서 목사님 여기에 타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 구해주실 거예요라고 해서 그 배를 안 탔단 말이죠. 2번, 3번이 왔는데 계속 그 배를 안 탔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죠. 왜 절 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배를 3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어떠한 동아줄이나 구원의 방식들을 내려다 줄 건데, 알아보시고 잘 쓰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런 부분들도 참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목돈을 굴려보겠다. 이런 욕심 지금 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주의점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재물운,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재물운이 꽤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활짝 피었다라기보다는 피어가고 있는 중이다,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이제부터 시작점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취업을 해서 드디어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라던가,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해놓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활짝 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얻어갈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저지먼트 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지먼트 카드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야 얻을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다만 저지먼트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이득이나 의외의 방향성에서 터져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근로소득에서 터져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좀 뜬금없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먼트 카드는요,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인데 어쨌든 튀긴 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주식이라던가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일을 하면서 정보를 얻거나 일을 하면서 쌓이게 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좀 그러한 경향성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의 형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물은 또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이어가고 발전시켜가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 변동 같은 것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소득뿐이 아니라 근로소득 플러스 알파가 있으신 분들에 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변화, 변동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재물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대응하시거나 행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뉴스나 상황들을 봐서 투자 조정을 좀 하신다던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 좀 굴려가게 되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증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라기보다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이익금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규모가 좀 커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만간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직을 통해서 연봉의 상승 같은 것들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가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 금액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익의 상태가 매출이나 수익 금액에 대한 상태가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출이나 급여가 늘어난 만큼 지출도 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 관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정밀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지출이라던가 이자 같은 것들, 또 사소하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라던가 여러분들의 금전 운이 향상이 되는 거는 있는데 그만큼 새길로 새는 부분들도 좀 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확실히 인제 여러분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진다든가 사업소득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투잡, 엔잡 이런 걸 하게 되시면서 내가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금전이 좀 커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의 루트들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되냐, 재물운이 어떻게 쌓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 논리로 인해서 금전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차익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이득을 보신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원천징수액 자체가 좀 커지는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좀 와닿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엔잡러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 잡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소득 한 개만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연봉이나 인센티브가 좀 들어오게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 정해져 있는 루트를 통해서 금전운이 조금 더 볼륨감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나 개인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어떤 급여의 상승, 인센티브의 상승, 매출액에 대한 증가는 있는데 순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커지는 거지 남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인제 지출에 대한 이슈는 좀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금전운을 처음에는 인제 볼륨이 커지고 안정적인 부분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묶어 놓는 느낌으로 가게 되시는데 그 묶어 놓는 돈들이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급여가 좀 높아졌는데 이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 메어 놓는 거죠. 펀드에 메어 놓는다. 부동산에 메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 메어 놓거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정값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득이 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시는 가운데 돈이 돈을 버는 그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 생기게 되는 금전의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해당이 되겠지만 종국에는 목돈을 굴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주는 느낌들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내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그냥 가게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가게를 사게 되시면 그게 또 돈을 더 이득을 많이 벌어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매출이 커져서 자산에다 투자하시거나 근로소득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인제 근로소득 금액, 엔잡러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뭐 인제 커져 가지고 그거를 자산에다가 메어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이득을 보게 되시는 흐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흐름에서 주의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전적인 부분, 재물운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비로 쓰시거나 소소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돈이 생긴다든가 나의 매출이나 나의 급여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좀 자본을 굴리는 방식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소비성 지출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수익이 안 나는 방향으로 돈을 쓰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좀 나눈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처럼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다가 돈을 쓰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여러분들이 사업 소득이 좀 커져 가지고 소득공제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회사에 투자금을 넣어서 '이거 공제를 좀 받아볼까?' 하면 인제 그 방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이런
이런 거를 좀 사시는 게 낫지, 뭔가 나의 그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좀 메워 놓는다든가 수익이 나지 않는 방면으로 돈을 쓰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사람 좋아서 생길 수 있는 일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굴리는 것들, 재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금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돈이 생겼다라던가 급여가 올라갔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운을 타실 때의 기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나 돈을 굴릴 만한 무언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재물운은요, 앞으로 이제 매출이 커진다, 수익금이 커진다, 근로소득이 올라간다, 인센티브가 상승이 된다, 막 이런 방면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던 수입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건데, 여기에서 기회는 그렇게 규모 있는 것들을 굴려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상품을 좀 드신다던가,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돈을 좀 굴려보신다던가, 아니면 진짜 남들이 다 하는 뭐 파킹 통장, 통장 풍차 돌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걸 이용을 해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다만 이러실 때는 여러분들의 뭐 친분, 뭐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루트의 상품을 이용하시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는, 잘 유명하지 않은, 잘 모르겠는 기관 같은데 돈을 메워 놓으시기보다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득이 될 만한 상품이나 정보, 방안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어온다, 알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항상 뭐 소득공제 같은 거 고민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소득공제 상품을 좀 한객점까지 올려보신다던가, 근데 이거를 쪼개서 가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한 곳에 몰빵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를 좀 다방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시고 쪼개 넣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는 있어서요. 그 방면 같이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월급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영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선배들한테 금융상품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은행이나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뭐 그걸 잘 아는 유튜버 찾아다니면서 좀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운용하려고 하신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요.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제 월급은 작고 귀여워요라고 그냥 넘겨가시기보다는 이제 작고 귀엽게 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자금을 굴려라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도전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좀 스마트하게 활용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욕심을 잘 차려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조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물론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그거 도와줘봤자 여러분들한테 득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우는 소리 하시고 데이트 비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돈 거래는 개인 간에 하지 않으시는 것들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가족 간에 또는 연인 간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께 좀 조심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좋은 정보라던가 내용을 알게 되시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고 나 이런 거 최근에 들었어. 이런 상품 최근에 가입했어. 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만 좀 알고 지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재물운이 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거고 앞으로도 괜찮은 흐름을 타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방향의 생각들을 하시고요. 또 좋은 것들, 이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작지만 사소하더라도 잘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잘 되는 흐름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잘 가지고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재물운의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 변동 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부분들, 재물적인 부분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약간의 불안정성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특히 4번 골라주신 분들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프리랜서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전적인 부분들이 어떤 루틴이나 수익들을 좀 내가 미래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 모면이라던가 금전적인 부분들이 아쉬운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재물운이 폭발을 한다던가 재물운이 정확하게 확보가 된다던가 이런 안정감이 없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활 유지 같은 것들은 좀 가능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것만큼의 어떤 수익 같은 것들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여져요. 약간은 이제 직장인이다, 뭐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뭔가 또래라던가 그 직급 경력 대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좀 변경을 하셔서 급여가 나이나 커리어 경력에 대해서 좀 낮다던가 뭐 요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수입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조금 낮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변경을 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의 형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감이 없는 재물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어찌저찌 넘겼는데 다음 달은 이 정도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은요, 어느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재물운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한 3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은 200을 벌지 100을 벌지 빵원일지 모르겠어요. 담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은 이제 루틴하게 200은 깔고 가요. 100, 200 정도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만약에 직장인이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급여 체계가 약간 변화폭이 큰 인센티브라던가 매출 실적에 좀 기반한 그런 급여 체계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 기본급이 조금 더 탄탄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영업 같은 거, 프리랜서이신 거 이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계약을 하면 있고 손님이 있으면 매출이 있고 뭐 요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서 루틴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 마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님이다라고 하면 어디와 콜라보를 해서 일정 수준의 매출은 거기에서 확보가 된다던가, 그럼 그 정도의 수익금은 내가 예측을 하고 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님인데 그 빌딩에 있는 다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이 카페에 대해서 쿠폰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적어도 그 회사 직원들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만큼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약간 장기 프로젝트를 좀 들어가게 되시면서 그래도 이 프로젝트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다다다음 달까지도 이 정도 루틴한 매출을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는 재물운의 형태 볼 수 있겠다. 다른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점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일, 직업적인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높겠다라고 보이고요. 좀 드는 생각인데, 자영업자이신 분들, 프리랜서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이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카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어떤 손님이 아예 거기에다가 저 이번에 민생지원금 받아가지고 어차피 여기에서 커피 많이 사 먹으니까 20만 원어치 제가 선결제하고 먹을게요. 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매출이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수익금이 발생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회원제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더 그러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서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이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에 매이게 된다. 어떤 루틴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가실 수 있는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문성을 장기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상태에 얽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계약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좀 얽힌다라고 하는 지점이 좀 요상하게 나와 있어서 계약서를 쓴다라기보다는 뭔가 구두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상황상 그렇게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차가 꽤 심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실제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촉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수입이 불안정하신 경우가 있죠. 인센티브 기반의 급여를 받아가신다던가 실적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제 위촉직에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시면서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하게 되시면서 루틴한 수익이나 성과가 담보되는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매인다, 거기에 얽힌다, 거기에 계속 관여하게 되면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일 수는 있겠다. 일을 하시거나 근무 조건, 일을 하는 조건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요,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메인다, 약간 지루해 보이시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들어온 거고, 안정적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 같고, 지루하기도 하고, 좀 요런 거를 느끼실 수는 있겠다. 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요런 느낌들도 좀 받으시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여러분들이 멀리 보실 필요가 있다.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뭔가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됨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 보시길 바랄게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재물운이 안정화되는 건 좋은데요. 이 안정화되는 조건이 너무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카드에서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꼭 거쳐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지금 이거를 견디고 여러분들이 좀 버티셔야 좀 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카드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해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포인트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타실 때 생기게 되는 기회는 또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꾸준한 금전운, 그리고 이게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자유를 내주고 돈을 얻게 되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사업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유난히 4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압박을 가하거나 미션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 금전적으로 잘 치환이 되는 모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리딩 올리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 7월 달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관운과 재운이 좀 강화되는 시기를 타게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금전적인 규모나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시는 돈, 업무의 범위, 일 같은 것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목돈이라던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잘 대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뭐 강사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강사인데 수업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클래스가 늘어나고 회원들도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루틴한 수익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도 클래스를 개설을 하실 때 좀 장기 클래스를 개설하니까 이 장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루틴한 수익들이 마련이 되기가 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예측, 안정감도 있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잘 벌리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다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웹툰, 웹소설 작가인데 지금 당장은 소소하게 내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해서 당장에 다달이 인세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장기 계약, 장기 작품 계약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고단한 거예요.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맞춰야 되고 막 시간에도 쫓기고 업무량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목돈은 좀 보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나 커리어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 그로 인해서 더 목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나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가지고 가 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고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는 같지만, 그래도 통장을 열어보면
그 고단함 씻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게 들어오는 운이 아니라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말 영혼을 갈아 넣고 있어요. 몸을 갈아 넣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전의 끝판왕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큰 돈, 큰 계약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나 자격을 갖추게 되시는 것,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점을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규모 있게 가라.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재물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른 일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재물운에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이래라라고 나와 가지고 보통 인제 뭔가 쉽게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면 많이 투여할수록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물운을 좀 잘 확보를 하고 크게 얻어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체력을 좀 투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하가 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일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또 수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타로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카드 리딩이 나왔을 때는 좀 경계를 하는 편인데 일단 재물운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드에서는 어쨌든 재물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무리하실수록 정말 크게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본인의 재물운과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명성이 함께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운을 좀 높이고자 하면 본인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던가 본인 브랜딩, 본인 가치, 본인 몸값 올리기 이런 것들도 좀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보시길 바랄게요.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재물운이 좀 굵직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좀 천천히 가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100만 원 벌었는데 내일 200만 원, 뭐 10달 후에는 내가 1억 원을 벌 거야.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이기보다는 한 걸음을 가시더라도 천천히 잘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재물운은 좀 저절로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재물운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일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인제 투자라든가 다른 자본력을 활용하는 방면을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4 번을 골라 주신 분들인 경우에는 일 여러분들의 노동력,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전 가정주부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보셔도 좋은데요. 가정주부다, 저는 잡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리딩을 어떻게 들어가시면 좋냐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가장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이 이런 루트를 좀 타고 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사이드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의 지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좀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작고 소소하게 나의 삶을 영위하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을 좀 걱정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뒤바뀌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이 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년 하반기 7월 달에 이 리딩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5, 26, 27년에 있는 화기운, 그 불기운이 관운으로 오시거나 재물운으로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변화 변동, 운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겪게 되실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 변화는요,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변화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변화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 재물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을 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전의 상황 자체는요,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변화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루틴한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영역이라던가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재능을 사용하는 영역에서의 금전적인 수익을 좀 받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영역이나 어떤 개성, 특수성을 사용을 해서 금전의 이득을 벌어들이고 계시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 스테이하게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전문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들을 많이 맡아서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승이 될 법도 한데, 유난히 여러분들이 좀 루틴하게 가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해요. 직장인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봉의 상승이 크지 않은 상태, 계속 어느 정도의 고정값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변호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수입을 받아서 수입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줄어들 수 있겠죠. 변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묘하게 어떤 구간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예, 이런 부분들. 뭐 유튜브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일정 구간 안에서만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예측 범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어떤 벽을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그 안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증가 추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위기감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본인의 전문성, 근로, 일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자산을 굴리거나 투자, 부동산 이쪽과 관련이 돼 있어서 재물운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나의 수익의 원천이 대부분은 80%가 근로소득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투자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산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여에 의존하는 자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투자에 의존을 하는 자산의 형태를 좀 취하게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열리는 재물운은요, 금전이라기보다는 자산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산이 증가한다, 자산을 받을 게 있다, 자산을 이루게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전인지 자산인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산을 불린다의 개념이 앞으로는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자산과 관련이 돼 있어서 운용할 것들이 있다라던가, 전 자산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정책자금, 임대주택 같은 사회적인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하시는 상황이 된다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운용을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셨던 자산의 운용 방식, 금전의 운용 방식과는 앞으로는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약간 숙지하시거나 알아보실 필요는 있으시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있고, 결혼을 앞두신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 자산적인 부분들을 좀 합치게 되면서 생기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예로 들었는데 반대로 이혼하게 되시는 분들도 좀 해당이 됩니다. 갈라서게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그래서 이제 자산상의 어떤 변화 변동, 자산이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중요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을 합치고 자산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게 더 긍정적인 방향이겠지만 제너럴이다 보니까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루트로 재물운이 열리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돈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주변이 시끌벅적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금전이 들어오시긴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좀 늘어난다던가, 여러분들이 서류를 좀 많이 쓰셔야 된다던가, 당장의 자산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현금을 좀 써야 된다던가, 이런 방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증여를 받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 재물운 자체는 많이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 상황 속에서 당장의 자산이나 이런 재산상의 이득은 보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상속증여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법적인 해석이라던가 세무조정에 대한 이슈라던가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은 동반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실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결혼이나 또는 이혼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어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계약 관련해서 명의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만약 이제 정책자금이라던가 임대주택 마련 같은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처리하시거나 보완, 반려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요. 재물운이 금전이라기보다 현금이라기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좀 열리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거나 현금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있어요. 공통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구설을 타거나 말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시끄러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일일비 휘둘리시고 감정을 쓰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문서, 상황 뭐 이런 것들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의 주의점도 보도록 할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퇴직금 관련한 이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약간 퇴직금 정산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회사랑 왈가왈부 좀 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의점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생각한 방식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상속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세무사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들의 계산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정산에 대한 이슈를 좀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산에 대한 것들은 좀 목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묵혀두시고 시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빠르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좀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시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지 남들이 결정해주는 비율이나
정산 내역서를 그대로 믿고 가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보도 좀 조회를 하시고요. 전문가를 믿어야만 되긴 하겠지만 전문가들도 놓치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 체크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싸움에서 좀 밀리시면 안 돼서요. 가급적이면 이 이슈는 빠르게 처리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딩, 그러니까 지난달과 지지난달 리딩에서도요. 약간 금전 관련해서는 처리할 일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세요라는 리딩이 유난히 나와서 좀 신경을 썼던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말에 부동산 대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 끌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도 요즘에 최근에는 조금 더 유심히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타실 때 생기게 되는 기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얻을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챙기면 챙길수록 하나 가져갈 거 10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가 아니라 세금 같은 것들은 잘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면 아끼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챙기시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 기회 속에서 내가 더 알뜰살뜰 아껴갈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를 볼 만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행동한 것만큼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돈이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챙기신다라고 하면 재투자의 기회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내가 조금 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더 큰 몫을 가지고 갈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 정보를 좀 스스로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이게 상속증이요. 자산을 좀 이양받는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2차, 3차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속증여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거를 뭐 현금화를 하시던지 가지시던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2차, 3차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산의 이득을 보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100%를 다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상황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탄하게 여러분들한테 베이스가 되는 것 이외에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른 어떤 루트를 타게 만들어주는 방향, 기회,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보시길 바랄게요. 확실히 기반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좀 얻어갈 것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결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요즘에 대출도 소득 비례해서 나오잖아요. 한도가 좀 정해지죠. 이제 두 분의 소득을 합치면 대출 같은 것도 조금 더 크게 봐서 더 유리한 방면의 투자나 재투자 같은 거 하실 수 있다던가 뭐 이런 방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맞춰서 잘 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요. 요걸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뭔가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물운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들여다보시는 것들. 그리고 금전의 운을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또 뭔가 해보고 굴려가려고 하고 요런 것들, 그런 노력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계속 기회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 내용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두시기보다는 나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 받았으면 됐어 라고 치부하시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나 돈 될 만한 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 거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암암리하는 그런 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약간 공식적이고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투자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투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주식 투자 종목을 발견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구주거래 같은 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아는 지인이 회사를 차리는데 자금 좀 투여를 해달라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소에 있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거래 뭐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돼요. 공식적이고 좀 더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정보나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열린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산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뭐 일, 커리어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밸런스를 가지고 가면서 유지 발전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보고 가실 부분이랑 안정적인 부분으로 베이스로 남겨두실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조정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직접 하셔야지 남들에게 맡겨놓으시거나 하는 것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남들에게 정보를 구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맡겨놓는 형태가 사실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시고 직접 공부를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 같이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금전운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요. 재산상의 이득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전운이라기보다는 이 자산의 취득, 여러분들의 목돈의 취득이 여러분들을 또 이끄는 방향이 있으신 것 같긴 하고요. 그 방향이 좀 돈과 관련이 돼 있는 공부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세무 공부를 좀 해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성 또 운명의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모르죠. 지금은 이런 이슈로 돈 관련한 공부를 좀 잠깐 했는데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또 다음에 좀 일어나게 돼가지고 써먹을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내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볼까로 연결이 된다던가 뭐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 이거는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 운의 방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 따라가시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기회,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운이 있겠다라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 잘 가지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곧 터질 재물복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재물운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 리딩 한번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재물운 더 크게 열어보시는데 사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